오늘 처음 공부하는 분 계세요? 처음 하세요? 이 색연필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빨간색이 없어서 그거 2개 썼어요.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하지 마시고 듣다가 나중에 다시 교과서 보면서 내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만 체크를 하면 돼요. 다 긋지 말고요. 자, 오늘은 지구단위계 공부할 거고요. 이제 1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도시, 군 관리 계획 공부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누가 입안하는가 봤더니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시장이, 그리고 세종시나 제주도에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만 입안하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관리되면 국장이,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둘 이상이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입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 말고도 둘 이상의 시도라든가 국장이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에 위반해서 얘들에게 이걸 시정해달라, 조정하라 요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조정을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입안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그 계약 해당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게 저거는 공부했었나 보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해당 파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데 전주 그전주 공부할 때 야 까먹어서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내가 까먹었다는 것만 알아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했는가 안 했는가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까먹었다고 해도 공부가 된 거죠.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이 시군을 걸치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도지사가 입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입안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결정. 여기는 입안이에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것 같더니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죠? 그래, 국장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한 것 도지사가 결정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좀 큰 사람이죠. 큰 사람 누구요? 대도시의 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그리고 한데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용, 기, 지, 도 하는 걸 공부했는데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해당 법에서 따로 공부하는 거고, 이 지구단위 오늘 공부하는 이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동네 사업이라고 했죠. 동네 사업. 자 보세요. 어른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해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는 부모에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하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인생의 큰 설계가 아니고 조금 뭡니까 부분적인 것들은 대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는 것은 청소년도 그냥 해도 됩니다. 아이들도. 그죠? 그러니까 자 지구단위 동사업은 시장군수. 그리고 조그만한 그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대학생은 결정권 있어요. 대학생, 대도시시장. 동네 돌아다니는 거는요. 대도시가 대학생 아니어도 그냥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계획은 이것은 인생에 중요한 거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걔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군수도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근데 도시군 관리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용도 구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건 다시 또 다음 선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겠고요. 다시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 큰 흐름에서 보면 도시군 관리 입안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은 좀 다르죠.
너는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지만 다 할 수 있다. 또 도시공 관리 결정권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영역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다 할 수는 있죠. 그 범위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보고. 그리고 무엇은 누가 하는가 이건 이제 주소까지도 세부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큰 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또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요. 요거하고 이거 두 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딘가 지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만을 통제하는 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다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여기는 여기까지, 다른 데서는 여기까지만 읽어주는데 이제 여기까지 읽어도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거 이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하는 걸 공부했는데 이런 곳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한을 받던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 중에 만약에 일정 전용 주거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해볼까? 일반 주거지역이다 하면은 건폐율은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200%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4층 이하만 된다. 한다든가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되는데 아파트는 안 되고요. 일정 근생과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여기까지는 된다. 종교시설은 안 됐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정 일반 주거지역 용도에서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주면 앞으로는 거기가 일정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것들이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하는 말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꼭 반드시 하는 말 들어가면 이제 틀린 말이 됐어요. 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틀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문제. 예전에는 맞았어요. 이게 이제 꼭은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 꼭 반드시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용건용인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거기까지는 언급 안 될 겁니다. 반드시란 말 시험에서 안 나오고요. 그냥 얘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만 할 거예요. 자, 개발을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또 거기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이것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추가로 지구 단위 계획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도시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용도, 지구 이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경관지구에서는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했는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조례로서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직접 안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형태, 규모 이런 것들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정하는 제한을 뭘로 바꾸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얘가 경관지구였다고 쳐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그러면 경관지구에 따른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이제 통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자동적으로. 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산업단지에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정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것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하는 게 한 특징이 있었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또 택지개발지구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도 지정이 되면 도시역으로 바뀌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할 수 있고, 그리고 정비구역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정비법에 가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 공원, 그냥 공원. 공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법이 공원. 그리고 시가화 조정 순서를 바꾸고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공원. 이러한 곳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개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것들이 막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저걸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지만 여기가 녹지적이에요. 자연 녹지 허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축사, 창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서서히 개발이 되면 나름대로 뭔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허용된 건축물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해제가 돼요. 또 녹지 지역이 무엇으로 변하면 여러 가지 개발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바뀔 때, 그리고 아까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었는데 얘가 새롭게 도시로 편입이 됐어요. 편입. 역시 굉장히 많은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사항은 아니고요. 암기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양이 많고 또 포괄적인 성격도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준 거. 가끔 문제집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이 녹지적으로 바뀐 지역. 자,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뭐 틀린 것은 하면서 얘가 얘로 바뀐 것.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장담 못해요. 이것을 이걸로 바꾸면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걸로 하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주거가 녹지로 바뀌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규정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분명히 정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문제 잘못된 것들인데, 그래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는 암기사항 아닙니다.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중에서 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요건이 있는데 그건 암기사항이에요. 그건 이제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지구단위 구역 지정 의무. 여기에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어디에서 끝났다고 했어요?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됐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자연 녹지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해야
해야 된다. 대규모로 이렇게 함부로 개발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난개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규모가 작을 때는. 규모가 이렇게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암기까지. 근데 암기는 뭐 뒤에 하면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이제 시험을 또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도 헷갈리게 막 돼요.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이고 여기는 그냥 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된다. 눈으로 보고도 틀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됐어요.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금방 했는데. 그럼 의무적 지정 더 쉽게 해줘야 되겠네. 어려운가 이렇게? 다 더 쉽게. 의무 지정. 왜 더 쉬워졌어요? 여기 노란색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끝나고 10년이 됐어요. 지정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됐어요.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빨리 노란색 할 걸 그랬네. 제 얼굴 노래질 뻔했어요. 여러분들 답을 틀리게 해서. 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30만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노란색 없잖아요, 지금. 아, 색깔이 안 보여요, 여러분? 좀 진하게 할 걸 그랬네. 자, 산업단지에서 그 조성 사업이 끝나고 10년 됐어요. 관련 사업이 끝나고 10년 됐어요. 지정할 수 있다. 됐죠, 이제? 얘네들만.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까지. 자, 도시로 편입됐어요. 30만이에요. 지정? 색깔을 보라니까 색깔을 잘. 여기 노란색 없는데? 이거 색깔 잘 안 보여? 형광등 이상한가? 할 수 있다. 여기 노란색만 해야 된다. 노란색만. 자,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지정할 수 있다. 30만이에요.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도시로 편입됐다. 얘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녹지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죠? 그렇게 비교해보면, 자, 여기만 30만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외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에서 할 수는 있는데 해야 된다는 뭐만 해당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될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나 산업단지는 아니에요. 어디만 그래요?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 말이에요.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들 이제 1년이면 공부가 끝나겠죠. 길면 2년 아니면 1년 이렇게 만났어도 10년 지나도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러니까 10년 돼도 정을 떼는데 택도 없어요. 근데 내정한 사람은 좀 냉정한 사람 틀려요. 이제 야, 난 정 떼는데 막 한 일주일만 되면 잊어먹더라. 막 오랫동안 사귀어도 이런 사람들 틀려요. 자, 정을 떼는데 택도 없어요. 몇 년 지나도 10년 돼도.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와 정비구역만 연결해야 돼요. 지정해야 되는 거. 산업단지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아닙니다. 자, 빛이 1초에 얼마를 간다고 그러던데? 얼마를 가요?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그냥 30만 제곱미터지만 그냥 30만이라 할게요. 빛이 30만으로 가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뭐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궤도 시공이 있는데 궤도는 해당 사항 없어요. 왜요? 빛의 속도니까 시공만 해당돼요. 시공만. 그래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만 30만입니다. 숫자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가 숫자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되니까 10년 돼가지고는 정을 떼는 택도 없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30만이라는 빛의 속도 연상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주상공으로 오는데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하면 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녹지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로 편입됐다고 해서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개, 4가지 얘네들 그 2가지 부류가 있는데 10년짜리 2개, 30만짜리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주상공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에서 녹지가 상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산업단지의 일부는 이렇게 산지로 놔두고 일부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이곳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여기에 전부, 이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 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 용도지구의 전부나 일부. 개발제한구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주 산골 안에 있는 곳 해제되는 게 있고, 산골이 아닌 개발 가능성이 열린 곳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부나 일부, 전부나 일부. 여기 있는 것에 전부나 일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잘 보세요. 이 산업단지의 전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남양주시의 전부겠어요, 일부겠어요? 일부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에 특광별별시군의 일부, 이렇게 말해요. 또는 지구단위 계획은 특광별별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일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해하면 더 쉬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기는 특광별별시군의 전부겠어요, 일부겠어요? 일부. 그래서 이 특광별별시군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여기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뭐요? 일부. 네, 여기 나오면 이제 이곳의 전부나 일부. 여기에 전부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 하는 말과 여기에 있는 것의 전부나 일부와 이렇게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오면 다 맞다. 다 맞아요. 해야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만 전에 우리 기초문제 이런 게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절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린 적이 다 있었어요. 왜 틀렸어요? 혹시?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때 문제 푸는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틀렸다고 해서 거의 다 맞췄습니다. 1km 이내에 있는 곳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도 할 수 있다요. 이런 곳에는 1km 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도 토지의 복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곳이 또 이러한 곳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업지역 같은 데는 토지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된다는 예밖에 없어요. 예밖에. 물론 요거는 착각에서도 거의 맞췄을 거예요, 학생들이. 무슨 말이 나와도 해야 된다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봤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 총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의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의 목적을 위한 무엇을 말한다? 도시군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다, 이것도. 그죠? 그리고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것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다 무엇의 일종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명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언제 지정할 수 있는 곳 볼게요. 국장, 시, 도, 지사 누구라고 해놨어요? 주어를. 시장, 군수는 다음 지역의 뭐라고 했어요?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제가 칠판에 쓴 거 정도만 한번 살짝 연필로 체크했다가 안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구역, 개도시공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상공어로 주거상업공어, 그리고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부만 해야 된다. 일부만 해야 된다. 나오면 다 틀렸어요. 전부나 일부에 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예요.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연습해서 그런 용어, 표현 같은 것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연습을 통해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8의 2 보면은 줄 안 됩니다. 도시적 안에서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의 복합적인 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그것이 아까 세계 1km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정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역세권 같은 있죠? 호평역 같은데, 역세권 개발지구 같은데도 이렇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약간 혜택이 있어요. 기억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정했다. 그럼 주거지역 안에서 변경을 해야 돼, 원칙이. 3종으로 바꾸거나 준주거로 바꾸거나 이래야 돼요. 주거를 상업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크게 바꾸는 건 잘 안 돼요, 원래. 시장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시장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8의 2호에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거지역을 아예 상업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 재량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쓰지 말고요. 필기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말만 읽으면 여러분들 까먹거나 어려워요. 이것도 몰라도 물론 큰 문제 안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용도 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거 주거를 상업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안 나거든요, 시험에서요. 그리고 이걸 내려고 그러면 요거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법조문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법조문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걸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다 분석해서 이걸 내려면 법조문까지 명기가 돼야 돼요. 거기에 시험지에.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에 40문 중에 한 번 정도 나오거나 좀 책임 의식 좀 없는 출제이 들어갈 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8,3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조문 몇 조, 몇 항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시행령을.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내요, 이제. 그리고 너무 뻔하게 항상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문을 같이 병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조문 몰라도 내용을 아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꿀 수도 있다. 자, 이제 그 8의 2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설명 많이 안 합니다. 그 문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뭐 간단히 말화가 넘어까지 이거 필기 안 해도 된다.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8의 3 됐고 9도 줄 긋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만. 왜 앞에 있는 것들이 외우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위에 있는 것들 말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 내 도시역에서 여기는 좀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개발해야겠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가 편입되는 거, 주거가 상업으로 바뀌는 거, 개발 제한 해제되는 거,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은 못한다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돼요. 그거 다 맞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아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아요, 다. 근데 문제집에서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틀렸다 이러는데 그런 문제는 잘못된 문제야. 녹지역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다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할 수 있다를 틀리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10년이 됐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로 틀리게 하거나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에 예 나오는 것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읽으면 돼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아직도 불편합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때 약간씩 줄여서, 그러니까 요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2번 꼭 지정해야 되는 거.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줄이지 말고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용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건 괄호에 나오거나 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이런 말로 하면 그거에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시험에서 알려줘요. 그냥 괄호에다 넣어주니까 무시하고.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정택이었죠? 정을 때는 택도 없죠? 10년. 정비구역이라 택지개발지구.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시공 30만 나오겠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지역. 30만이니까 시공 나와요.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 2번은 녹지적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도시로 편입되는 건 성격이 약간 비슷하지만 녹지로 편입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걔는 탈락이에요. 지정해야 되는 곳에서. 그래서 1번에서도 후단에 보면은 다만 녹지적으로 존치되거나 하는 말 있죠? 그 정도까지. 그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말들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얘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답으로 처리 안 되니까 무시하고. 자, 녹지적으로 지정되는 지역 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 있는 것에서 연상이 가능해요. 시공이 30만이면 해라고 있죠. 근데 그것이 녹지로 존치가 된대요. 그럼 2번 보니까 녹지에서는 개발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수 있죠. 그래 녹지가 주상으로 바뀔 때 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지로 존치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서 정도 나오면 그건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줄 긋지 말고 본문만 봐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 시공에서 30만, 녹지 주상공이 30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 보였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 여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는데 전에는 이걸 도시에서는 1종, 도시 외의 지역은 2종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 과거법에 따라서 지정된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것들이 흔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과거 제도에 따라서 지정된 건 과거 제도도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구별이 없어요. 1종, 2종은 구별은 없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이에요. 도시 외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 다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서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인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듣기만 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시거나 이건 이해를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열심히 필기 해가지고 제가 막 강의하면 저보다 먼저 숫자 같은 거 툭툭툭 나오는 분들인데 절대 쓸데없는 거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전관리는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10% 아니면 많아도 20% 이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10만 미만이면 20%까지, 10만 넘어가면 10%까지 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거 다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나 연립이 건설되면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죠? 그럴 때는 기반시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고,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등학교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또는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관할 교육감과 협의가 되면 그때는 이제 10만 제곱미터만 돼도 돼요.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건설 계획이 없다 그럴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해야 돼요? 부적절해야 돼요?
적절. 너무 당연하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또 답이 아니에요.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기반시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잘 없다고 해요. 외울 필요 없고 항상 30만 이상. 자, 도시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건 다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도시 외의 지역에 먼저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있을 수 있죠. 개발진흥지구. 자,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어딘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지정을 하려면요, 만약에 요건이 여기에 아파트 연립건설 계획이 있으면 30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10만 이상이 되고, 아파트 연립 계획 없으면 3만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산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을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외의 지역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에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또 복합에서도 주거가 포함됐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외우라면 못 외우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죠. 그러면서 혹시 지금 맞는 요건 하게 되면 이것도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제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계주. 아니, 여기만 있어. 여기만 할 수 있다니까, 하려면. 계획관리가 있을 때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해요. 못합니다. 연결해보면, 이제 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여기에 있는 건축행위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제 건축행위가 바뀔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행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무슨 용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들이 함부로 남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건축되면. 아파트나 연립은 안 돼요.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아파트나 연립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혹시 되는 데가 한 군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 답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요? 계획관리.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를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우면은, 그건 또 외워야 돼요, 그냥. 계획관리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하면서 이제 계획관리 성격을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적에 있는 계획관리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무엇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이 가능할 수 있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아파트 연립 같은 거 좀 만들려는 목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 있을 때만 하나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아파트 연립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건 가능하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연립은 안 돼요. 아파트 연립 어디만 된다고요? 계획관리.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한번 할만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합개발은 주거, 산업, 관광이 2개 이상 섞였을 때 복합인데 어쨌든 거기에 주거가 포함이 됐어요. 주거가 포함되면 어디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계획관리. 그리고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예상 못한 것들이 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에서만 가능한데 그까지 공부하려면 어려우니까 얘만 정확히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복합도 이제 추가하는 정도. 주거개발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에서 뭐 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거기까지 봤어요, 이제. 두 번째 요건이었고요. 자, 세 번째 요건. 그냥 개발진흥지구나 아닌 용도지구가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죠. 용도지구. 도시 밖에
자연 경관지구, 뭐 자연 방지지구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무슨 고도지구라든가 개발진흥지구라든가 집단취락지구가 아닐 때는 조례로서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행위 제한이 현실과 잘 안 맞을 수가 있어 이제. 너무 비현실적일 때 주변이 다 개발되는데 뭐 경관지구 경관도 막 뭐 무슨 보호도 잘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만 뭔가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여기 있다는 행위자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용도지구를 폐지했어요.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말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외워가지고 잘못해서 자 도시계획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아파트 연립건설 계획이 없을 때는 3만 이상이어야 된다. 다 틀렸어요. 요거는 면적제한 같은 거 적용 안 받거든요. 그냥 용도지 폐지하는 거서 전에 이 두 개가 없고 얘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있을 때 요건이.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려면 개발 계획 관리적이 50% 이상 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계획관리가 50 이상일 필요 없거든요. 관광, 휴양, 개발, 지능지구 같은 것들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가 100분의 50 이상 이하다 하는 것은 도시 외의 지역에서 지정하는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에만 해당되는 거.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강의하거나 또 문제집이나 이런 것에서 도시 외의 지역은 계획관리가 100분의 5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서 맞다 이렇게 하는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책을 쓴 사람도 이렇게 틀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가지고 문제 낼 때도 굉장히 어려워서 안 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전에는 간단하게 도시 외의 지역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까먹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공부하다가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딱 나왔고요. 지금 조금 더 어렵게 작년 재작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그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정도. 그리고 아까 여기 개발진흥지구에 어디가 가능한가 다 하려고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내더라도 그건 틀려야 돼요. 뭐만 있어요? 계주만 기억하고 계주. 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얘만 보고. 자, 그래서 이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 그것만 연상하죠. 그것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하면 다 된 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은. 제가 강의한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것만 하세요 하는 것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요건 숫자만 달달달 외우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못 찾아요. 답을. 틀리고 막 그래요.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 외의 지역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0분의 50 숫자를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기서 혹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요건과 관련된 법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우리 출제 유형 중에.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려운 숫자를 다 외우기 위해서 이걸 제가 다 하라고 안 해요. 제가 아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설마 기억하라고 할 때. 잘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지금 설명 들은 정도 가지고 이제 만약에 나오면 뭐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얘기 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모 안에 보시면 2번에 숫자만 한번 볼게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하는 말 있죠. 그런 숫자로 나올 수 있고 양괄호 2번에 10만 이상일 것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10만 이상이 아까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자연보전구역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3번에 3만 이상일 거 할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까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숫자가 어느 하나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도시 외의 지역에 정할 때는 3만 이상 해야 된다. 10만 이상 해야 된다. 30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 그 정도가 틀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것까지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있는 아까 제가 강의한 것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못 써먹어요. 이해가 안 되면 못 써먹어 지금은.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대통령령으로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1번에 있는 면적 요건 같은 거 결합해서는 내면은 여러분들 정신없어 어차피 그걸 물어봐도 틀릴 거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필요 없고 2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 그거 이제 외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맨 첫 번째 네모에서는 이제 그 숫자가 어느 하나만 단정적으로 나오면 틀렸다 해가지고 푸시고요.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거 찾으시고. 양과로 3번처럼 용도지구를 폐지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거기서 행위자는 뭘로 대체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가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 지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부했던 거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약간 패스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하는 말 나오면 용도지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걔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여기 이제 10분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